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 기회균형 지원 전략 설명을 맡은 전국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문인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기회균형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 여러분들 기회균형 지원을 고민하면서도 또한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한된 정보로 인해서 실제 이 기회균형이 입시 전형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점을 나타내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도 많이 만났었는데 모쪼록 오늘 짧은 한 40여 분의 시간이지만 기회균형에 관련돼서 지원의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면에서 조금 쓰는 게 유리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회균형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전형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기회균형 전형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기회균형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을 조금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지금 화면에 보면 기회균형 특별전형에서 농어촌 학생서부터 한 10개의 지원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대학 독자 특별전형이라고 해서 많은 대학에서도 이 부분을 살짝 혼동하고 있어가지고 기회균형 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보면은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다자녀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죠. 예, 여기는 기회균형이 아니라 대학에서 독자적으로 정하고 있는 특별전형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오늘 본 강의에서 기회균형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농어촌 학생서부터 요 밑에 보시면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졸 재직자, 자립지원 청소년,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오도 학생, 북한 이탈 주민, 만학도, 국가보훈 대상자 이렇게 총 10개의 지원 자격을 우리는 기회균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고른기회라는 명칭을 썼었지만 2023학년도서부터 기회균형 특별전형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일부 대학에서는 고른기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회균형 특별전형의 모집 방법은 일반 전형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대학마다 정원 내와 정원 외로 구분해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정원 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원에는 단일 전형으로서 단일한 지원 자격을 가진 전형을 의미합니다. 지금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정원의 전형에 특성화고교,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나와 있죠. 자, 특성화고교 전형은 특성화고 졸업자 학생들만 쓸 수 있는 겁니다. 농어촌 학생은 농어촌 학생들만 쓸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정원의 전형은 대부분 단일한 지원 자격을 가진 전형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정원 내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덕성여대를 살펴보게 되면 기회균형 1의 사회통합전형이 있고요. 기회균형 2의 사회통합전형이 있는데 이 사회통합전형 안에는 다양한 지원 자격을 가진 것들이 믹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합전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요. 물론 일부 대학은 단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서 정원 내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원 내에는 통합전형이나 단일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정원 외의 경우에는 단일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회균형 특별전형 모집 인원 좀 많이 뽑으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해마다 약간의 근소한 차이는 나타내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4만 명가량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거의 모든 대학들은 정원의 10% 이상은 기회균형 학생들로 선발해야 된다라는 기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회균형 특별전형의 모집 인원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부분 정원에서 한 10%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인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제 지원 자격별 모집 인원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전체 기회균형 통합 기회균형 전체의 인원이었었고, 실제로는 이 기회균형 안에서도 지원 자격별로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지금 화면에 나타내 보면은 어떤가요?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은 기타 전형이죠. 기타 전형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먼저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농어촌 학생 전형입니다. 약 9,000명 가량을 선발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뒤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단일 전형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지원 기회균형에 해당하는 지원 자격을 묶어서 선발하는 기회균형 통합 전형이 약 8,000명 가량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좀 저소득층 학생들이죠. 약 한 4,800명 가량을 선발하고 있고, 특성화고 전형 같은 경우에도 3,000명 가량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타라는 게 뭔지 궁금하시겠죠? 기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회균형에 해당하는 10개의 지원 자격들 중에서 나머지가 이 기타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10,000명가량 정도 해당이 되는 이 기타에 해당하는 가장 인원수 중에서 제일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것은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입니다. 즉, 특성화고를 졸업한 이후에 3년간의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재직자 전형이 약 한 6,000명가량을 선발하고 있고요. 또 하나 한 4,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만학도 전형으로서 대학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만학도는 30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서예 5도 학생을 한 138명, 되게 적게 뽑죠. 그리고 보면은 장애인 전형이 한 1,700명 가량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으로서, 이 국가보훈 전형은 뒤에 기회균형 통합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319명은 국가보훈 대상자 중에서 단일 전형으로 뽑는 인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으로 319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적은 인원인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63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보면 4만 명이라는 어느 정도 제법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실제 지원 자격별로 보게 되면 또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회균형은 소인수 모집 선발이다. 이거를 꼭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소인수 모집 선발이다 보니까 적게 보면 1명, 많아봐야 5명까지 이 정도 소인수를 선발하다 보니까 일반 전형과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회균형 한번 조금 더 지원 자격별로 좀 수도권에 있는 모집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경기도 학생들 같은 경우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을 선호하는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기회균형을 지원 자격별로 나눠드릴 수는 없었고요. 기회균형 통합, 농어촌, 기초생활, 그리고 특성화고 졸업자, 이렇게 가장 그래도 좀 인원수가 많은 4개의 지원 자격을 좀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을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화면 왼쪽에 있는 기회균형 통합 전형을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은 종합 전형입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이 한 480명 가량을 뽑고, 오히려 수능 전형은 86명밖에 선발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회균형 통합 전형은 2개 이상의 지원 자격을 묶어서 선발하다 보니까 정시보다는 수시에 적합한 전형으로 여겨지고, 정시에서는 광운대 한 곳에서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서부터는 약간 기회균형 통합과는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농어촌 전형 중에서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은 수능 전형입니다. 무려 1,601명을 수능에서, 즉 정시에서 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1,000명가량을 종합 전형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도 한 800명 넘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즉 저소득층 학생들 전형을 살펴보게 되면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어촌 전형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선발 인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정시 수능 전형입니다. 833명 선발하고 있고요. 종합 전형에서 한 500명 가까운 인원 그리고 가장 적게 교과 전형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농어촌 전형, 기초생활 전형과 마찬가지로 정시 수능 전형으로 가장 많이 선발을 합니다. 500명가량을 선발하고 있고요. 종합 전형에서 한 200명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 328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수시는 기회균형 통합 전형의 인원이 조금 아무래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는 아무래도 농어촌이나 기초생활 특성화고 모두 정시의 선발 인원이 많다. 특히 지금 이 보여드리는 표는 수도권입니다. 즉 서울, 인천, 경기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서울권으로 다시 바꾸게 되면은 정시의 비중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일반 전형에서도 보게 되면은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정시의 비중이 40% 이상 넘어가게 되는데 기회균형만 놓고 보면 저는 서울의 주요 대학은 40%가 아니라 거의 50% 이상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지원 자격이 이제 살펴보셨고 이 지원 자격별로 모집 인원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 기회균형을 이번 수시에 어떠한 지원 전략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래서 좀 크게 각 전형 세부별로 지원 전략이 다소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각 전형별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전형과는 다소 다른 지원 패턴을 보이는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회균형만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우리 학생학 부모님들께 가장 이 기회균형 지원하는 학생학 부모님께 제일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모집 요강의 정독이 필요하다. 자, 지금 현재 수시 모집 요강이 모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집 요강을 진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 모집 요강의 정독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지원 자격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 기회균형은 어떤 일정한 지원 자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 전형에 해당하는 지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을 반드시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전형에 따라서 미선발 학과가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모든 학과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러나 기회균형의 경우에는 특정 학과를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는 선발하지만 경제학과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즉 모집 요강에는 농어촌 학생으로 대학이 선발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농어촌 전형 안에 실제 모집 인원을 보면 선발되지 않는 학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에 따라 미선발 학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자, 세 번째, 전형명과 지원 자격이 불일치한 전형이 다수 있다. 예,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부분 때문에 모집 요강을 정독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회균형 아까 말씀드렸던 10개의 지원 자격들 중에서 뭐 대부분의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형 이름에 농어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농어촌 전형이구나.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의 경우에는 앞에 특성화고라는 전형 이름에 특성화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형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출을 하실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자립지원 청소년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 등의 경우에는 전형명하고 지원 자격이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앞에 빠르게 지나갔었는데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사회통합 전형이 2개가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사회통합은 기회균형의 사회통합 전형이고요. 뒤에 있는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라든가 아니면 다문화 가정들로 이루어진
대학 독자 특별 전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전형명을 살펴보시고 그 전형명 안에서 다시 또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고른기회라는 명칭을 아직까지 쓰고 있는 대학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실제로 고른기회라는 전형을 들어가 봤을 때 그 대학이 고른기회라고 해놓고 그곳은 농어촌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고 또 아니면 고른기회라는 명칭을 쓰면서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전형명과 지원 자격이 불일치한 전형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모집 요강을 정독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서 접수 후에 관련 서류 제출 날짜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표준공통 원서 접수 시스템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미리 우리 학생들이 미리 사전에 등록된 표준공통 원서 접수 시스템을 이용해서 원서 접수만 하시면 끝입니다. 최근에는 자소서도 없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학생들이 다른 서류를 제출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균형 전형의 경우에는 지원 자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자격과 관련된 서류를 원서 접수 후에 대학에다가 우편으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 대학마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날짜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균형을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 이후에도 나는 만약에 농어촌 학생이라면 농어촌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주소 이력이 나와 있는 주민등록 초본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지원 대학에다 제출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서 접수 후에 관련 서류 제출 날짜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서 정시 지원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자, 이거는 어떠한 뜻이냐면 모든 일반 전형도 마찬가지죠. 지금 실제로 보게 되면은 정시 지원 가능성을 이제 가능선을 확인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수시의 가장 큰 원칙은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높게 쓰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기회균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회균형 통합전형을 제외한 농어촌이라든가 저소득층, 특성화고 전형의 경우에는 정시의 비중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화면이 지금 이제 살짝 깨져서 잘 표시가 되고 있지 않은데 지금 화면 기준으로 맨 왼쪽에 있는 이 전형이 농어촌 전형입니다. 자, 농어촌 전형의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의 농어촌, 저소득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성화고 전형을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앞에는 수도권을 정리를 했다라면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봤더니 농어촌 전형 무려 1086명을 수능으로 선발을 합니다. 종합전형으로 662명, 교과전형으로는 불과 86명밖에 선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전형이 바로 저소득층 전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러한 전형이 해당이 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모집 인원의 3분의 1을 대부분 다 정시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 종합 전형은 323명, 교과 전형은 0명입니다. 즉 죄송합니다. 저소득층 전형의 경우에는 아예 교과로서 수시에서 선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특성화고 전형도 마찬가지죠. 특성화고 전형도 지금 화면에 이 부분이 좀 깨져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원들 봤을 때 정시의 인원이 가장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전형도 일반 전형도 내가 정시에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이걸 확인해야 되지만 기회균형을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권을 쓰는 대학들 같은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선호하는 여기를 원서를 쓰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내가 정시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정시에서 많이 뽑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기회균형이 일반 전형보다 뭐가 유리해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정시에서는 무조건 일반 전형보다 유리해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하거든요. 자, 실제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자료가 전년도 경희대학교 정시 80% 컷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일반 전형의 합격자 성적이고요.
자, 국스탄 100분위 평균인데 거의 다 90을 넘어가 있는 상태이죠. 예, 90 위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에 비해서 특성화고등학교가 약간 이 부분입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이 특성화고등학교,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농어촌입니다. 세 전형 모두 다 일반 전형에 비해서 낮은 합격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정과에 따라서는 말도 안 되는 성적으로 합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균형은 수시보다는 정시에서는 진짜 일반 전형보다 유리한 전형이기 때문에 내가 정시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나서 수시 원서 접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시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9월 모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느 정도 수능 성적이 뒷받침이 되는 이 기회균형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시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어느 대학까지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시고 나서 수시 원서 접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서울권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시에 주로 비중을 두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걱정이 생기죠. 그러면 수시에 쓸 대학이 없는 거 아냐? 아까 봤더니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는 아예 선발하지 않죠.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이. 그리고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도 진짜 극히 적은 인원만 교과 전형에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이 이렇게 정시에 무게 비중을 두는 대신에 수시에는 무슨 전형을 신설하고 있냐면은 기회균형 통합 전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뭐 명지대를 비롯한 제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을 쭉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명지대를 필두로 해서 한 400명 가량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선발하는 전형은 종합 전형입니다. 무려 3,632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시 대비 수시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균형에 해당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기회균형 통합 전형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다 이 종합 전형으로 기회균형 통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회균형 통합 전형의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개 이상의 지원 자격을 묶어서 선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균형 통합 전형의 지원 자격을 예시를 지금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경희대 한번 볼까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훈 대상자 어떤가요? 예. 국가보훈 대상자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기회균형 통합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국가보훈 대상자들은 무조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다 별표 표시된 게 보이시죠? 자, 그다음에 경희대 봤더니 농어촌 학생들 포함하고 있네요. 저소득층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학생 등이죠. 특성화고 학생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쉽네요. 그리고 자립지원 서해오도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어떤가요? 대학별로 지원 자격이 조금씩 다 다르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을 살펴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보훈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다 무조건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농어촌 학생을 포함하고 있는 대학들이 제법 많고요. 저소득층 학생들을 포함하고 있는 대학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원 자격이 누구와 묶이느냐에 따라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예, 유불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대학의 지원 자격에 따라서 컷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자, 전년도에 입시 결과를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했던 연세대학교 설명의 자료입니다. 자, 연세대학교의 그 기회균형 통합전형 설명의 자료를 봤더니만 지원자를 봤더니 농어촌 중고교, 농어촌 중고교니까 이제 6년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6년 대상자가 한 10% 정도 썼다라는 뜻이고요. 전체 지원자 중에. 자, 그다음에 또 농어촌 학생입니다. 초중고 12년이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농어촌 학생들이 한 48% 썼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요렇게 맨 마지막 보면 뭐가 있나요? 예, 국가보훈 대상자 학생들이 한 10.5%. 자, 그다음에 나머지 중간층에 있는 한 40%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실제로 최초 합격자를 살펴봤더니 누가 제일 많나요? 예, 농어촌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원자 대비 지원자 전체적으로 보면 한 대략적으로 48% 정도가 농어촌 학생들인데 무려 합격생의 지금 보시면 76%는 농어촌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최종 합격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떠한 뜻이냐? 농어촌 학생들이 지원율 대비 합격률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기회균형의 10가지 지원 자격들 중에 학력으로 좀 살펴봤을 때에는 농어촌 학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농어촌 학생들의 학력이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학생들하고 묶여 있다라면은 농어촌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다라는 얘기죠. 실제 연대뿐만이 아니라 한양대도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양대에다가도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물어봤습니다. 설명회 때. 자, 그랬더니 한양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였느냐. 자, 한양대는 지원 자격별의 합격자 비율, 자, 한번 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있고요. 국가보훈 대상자가 들어가죠. 농어촌 학생 들어가고요. 아, 이번에는 특성화고교 졸업자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이렇게 총 6개의 지원 자격을 묶어서 기회균형 통합전형을 운영했는데 결과를 봤더니 어떤가요? 농어촌 학교 학생이 70% 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배려자, 즉 저소득층 학생이죠. 20%. 국가보훈 대상자 약 10%, 그리고 아쉽게도 특성화고교 졸업자는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회균형 통합은 분명히 수시에서 좋은 기회인데 어떤 친구들과 경쟁하느냐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에 해당하는 지원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근데 기회균형 통합을 쓰고 싶다. 가급적 농어촌 학생들을 피해서, 즉 농어촌 학생들을 지원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학에 지원하는 게 그래도 합격하는 데 유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부 말씀을 한 가지 드립니다. 보면은 기회균형 통합전형 되게 많이 뽑고 우리 학생들이 선호하는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다 종합전형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아까 제가 일반 전형보다는 조금 기회균형 전형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좀 더 낮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데 실제 서울의 주요 대학의 기회균형 통합전형의 합격자 성적은 일반 전형에 비해서 아주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단위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선호하기 때문이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어떠한 자료냐면은 기회균형 중에 농어촌 학생들의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이제 농어촌 전형, 이 농어촌에 해당하는 친구들과 일반 전형에 해당하는 친구들의 어떠한 좀 서류 평가 영역 점수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여기 이 농어촌은 기회균형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어떤가요? 이 일반 전형은 르네상스 전형의 서류 평가 점수예요. 100점 만점에 우리 국어국문학과에 합격한 친구들의 서류평가 점수가 92.6이라는 겁니다. 근데 기회균형에 해당하는 이 친구들의 점수도 얼마라는 거예요? 92.4라는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죠. 제가 경희대 사정관님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기회균형 통합전형만 평가 방법이 다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일반 전형 평가하듯이 똑같이 평가한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오히려 지금 이 비고에 나와 있는 표는 뭐냐? 농어촌의 서류평가 점수와 일반의 서류평가 점수를 빼버린 겁니다. 즉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는 오히려 기회균형에 해당하는 농어촌 아이들의 서류평가 점수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죠. 붉은색으로 표시된 학과가. 자, 이 얘기는 아까 제가 정시는 분명히 일반 전형보다 기회균형이 유리합니다.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수시는 살짝 다릅니다. 수시는 서울권에 있는 최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과 별반 차이 없다. 저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회균형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이 기회균형이라는 것은 지원 자격만 부여한 거지 가점을 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형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기회균형 유형 중에 광역 모집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생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일반 전형이나 대부분의 기회균형 전형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학과별 모집을 많이 합니다. 뭐 국어국문학과 2명, 영어영문학과 3명. 그런데 이 기회균형 중에서는 이 모집 요건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과별로 모집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모집 단위별로 전체 10%를 선발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접근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어때요? 자, 특성화고 졸업자를 5명이나 뽑는데요. 되게 많이 뽑죠. 사회복지학부 10명이나 뽑는데요. 농어촌도 10명이나 뽑고.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대학의 전체 특성화고 모집 인원, 농어촌 학생의 모집 인원은 얼마쯤 될까요? 얼마 안 됩니다.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으로 17명을 뽑고요. 농어촌 학생으로 23명을 뽑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23명을 뽑고 그러면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열 이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최대 사회복지학부에서 뽑을 수 있는 인원은 10명까지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조건은 뭐냐? 이 전체 17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 우리 친구들이 경쟁률 아무래도 소인수 모집이다 보니까 경쟁률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사회복지학부 10명 이내니까 실제로 지원자는 3명, 4명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무조건 합격하느냐? 그렇지 않죠. 전체 17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17등 안에.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다시 사회복지 안에서 또 경쟁을 하는 거예요. 즉 2개를 동시에 살펴봐야 됩니다. 이 대학의 전체 경쟁률도 봐야 되고 학과별 경쟁률도 봐야 된다. 실제로 지금 이 화면에는 기독교학부서부터 사회과학부 총 4개 학부만 제가 보여드렸지만 실제로는 이 4개 학부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 대학에 18개의 학부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17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은 인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광역으로 뽑을 때는 조금 유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광역 모집 유형은 올해 아주 핫한 트렌드인 무전공 유형 2와 똑같습니다. 다만 무전공 유형 2는 이렇게 제한이 없죠. 몇 명 이내 뽑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무전공은 뽑은 다음에 2학년 때 학과를 선택하는 거고 저희 기회균형의 광역은 학과는 지정을 하는 겁니다. 다만 전체 인원과 경쟁하고 그 다음에 학과별로 경쟁한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느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학의 사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사회학과 2명 뽑고요. 사회복지학과 3명, 심리학과 3명. 바로 이게 학과별 모집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학과별 모집을 하던 대학이 23학년도에는 6명으로 바꿔놨어요. 우리는 그냥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에서 6명 뽑을 거야. 광역 모집으로 바꿔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랬더니만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어디에 컷이 더 높을까요? 예, 심리학과가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아이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실제 22학년도를 한번 보면 사회학과도 학과 모집이니까 합격 사례 건수가 2건이 있고요. 충원 합격도 1건이 있어요. 사회복지학과도 3명을 뽑았으니까 합격 건수가 하나가 있고요. 충원 합격 건수가 3건이 있습니다. 사례가 발견됐죠. 심리학과는 3명 선발이었을 때 합격 건수가 3건, 충원 합격 건수가 2건. 예, 대기업 프로그램에. 자, 당연히 학과별 모집이기 때문에 합격 사례가 존재하죠. 근데
광역으로 뽑다 보니까 2023학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회학과는 여기 나와 있듯이 합격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부도 합격 사례가 없고 오로지 충원 합격 사례만 있습니다. 반면에 심리학과는 어떻게 되느냐? 합격 사례가 4건이 나오게 됩니다. 전보다 더 많아졌죠. 자, 이 얘기는 뭐냐? 여기를 썼던 학생들의 성적이 좋았던 친구들은 대부분 다 심리학과를 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역 모집 유형을 이렇게 인원수만 보고 달려드시면 안 된다. 여기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더 합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균형의 광역 모집이 있을 때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 기회균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경쟁률이에요. 왜냐하면은 모집 인원이 너무나도 적다 보니까 실제로 1명 정도만 선발하는 학과도 대다수입니다. 어떤가요? 1명. 두렵지 않나요? 이 1명이 내가 돼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경쟁률에 민감한 전형이라고 저는 기회균형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고 또 하나는 뭐냐? 제한된 입시 정보예요. 아무래도 일반 전형에 비해서 전형 결과라든가 패턴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의 입시 결과에 많이 목을 맵니다. 자, 실제 이 화면에 보면 경기대학교 농어촌 학생부 교과 결과입니다. 2023이네요. 2년 전 겁니다. 2년 전 거.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뭐 2023 경기대 농어촌 학생부 교과 봤더니 2명 모집에 4.33, 4.3319 인공지능 1명 모집에 8명 지원했는데 100% 컷을 공개했어요. 여기는 경기대는 100% 컷이죠. 4등급이 붙었습니다. 사회에너지 시스템공학과 5등급이 붙었어요. 관광문화 컨텐츠학과 4.9등급 거의 5등급이죠. 호텔 외식 경영학부 4.35등급. 자, 경기대에 4등급에서 5등급 때 합격생이 나온 과만 제가 뽑아놓은 거예요. 이 5개 학과. 경기대는 실제로 보면 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2등급까지 대부분 3등급대에서 100% 컷이 나옵니다. 근데 이 5개 학과는 2년 전에 어떻게 됐느냐? 4등급, 5등급에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결과를 보고 전년도 고3 우리 농어촌 학생들이 썼겠죠. 경기대를. 결과는 어땠을까요? 볼까요? 자, 휴먼 서비스 학부 2명 모집에 몇 명 지원했나요? 36명. 18대 1입니다. 그리고 컷은 어때요? 3.267. 확 높아졌죠. 그러니까 앞에 이 4점대에 경기대 붙었대. 그리고 경쟁률도 2명 모집인데 10명밖에 지원 안 했대. 애들이 현혹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자, 인공지능도 한번 볼까요? 인공지능은 여기 오타 나왔습니다. 18명이 지원했어요. 1명 모집에 18대 1입니다. 여기 1은 아닙니다. 18입니다. 와, 1명 모집하는데 18대 1. 이건 너무 높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컷도 3등급대로 나오죠. 자, 저는 가장 대박이 어디냐면은 관광문화 콘텐츠 학부입니다. 관광문화 콘텐츠 학부 2명 모집하는데 무려 58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29대 1이에요. 자, 이 썼던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일까요? 전년도에 관광문화 콘텐츠학과 2명 모집에 7명이었대. 경쟁률 3.5대 1, 4.91가 붙었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3점대 후반의 친구들이 진짜 많이 썼을 거예요. 여기를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는 다 떨어졌겠죠. 그래서 전년도의 결과가 이걸 우리는 이제 흔히 퐁당퐁당 현상이라고 하는데 한 해 입시 결과 입시 컷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경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겁나서 못 쓰는 거니까. 그럼 또 입시 결과가 낮아지겠죠. 또 그 다음엔 또 사람들이 몰리고. 근데 이런 게 기회균형에는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왜? 1명 내지는 2명밖에 선발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휴먼 서비스 학부가 2년 전에는 4.33이 나왔죠.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는 4등급이야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경기대의 다른 과들도 같이 봐주셔야 돼요. 특히 교과 전형이잖아요. 그러면 경기대는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학부는 다 3점대였어요. 그렇다면 경기대는 3점대가 적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붙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3개년의 결과를 봐라. 그리고 그 내 과만이 아닌 그 대학의 다른 과들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낭패를 겪지 않을 수 있다. 너무 경쟁률에 연연하다 보면은 이런 현상이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올해는 걱정이 많습니다. 보통 3명 이하의 모집 단위는 그간 전년도 입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대학들만 입시 결과를 공개했고요. 3명 이하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서 입시 결과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다릅니다. 올해부터는 이렇게 경기대처럼 한 명을 뽑는 과도 다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한 명을 뽑는 과가 전년도에 3.5등급자가 합격자가 나왔다. 이게 무조건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회균형이 좀 느끼는 부담인데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개년의 경쟁률을 다 살펴봐라. 그리고 그 대학의 다른 학과에서도의 컷을 같이 살펴봐라.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시에 6장의 원서를 쓰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에 원서 1, 2,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주 상향입니다. 6개 정도의 좋은 6개의 원서 중에서 가장 높이 쓸 수 있는 대학들이죠. 5, 6번은 가장 낮게 쓰는 대학을 의미합니다. 자, 이 원서 배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 많으시죠? 원서 1, 2, 3, 4, 5, 6. 자, 근데 실제로 보시면 자, 가급적이면 저는 이 원서 5, 6을 어떻게 쓰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 2번은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쓰면 돼요. 우리가 6장을 다 붙을 목적이 아니라면 원서 1, 2는 진짜 우주 상향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5, 6번의 원서가 중요한 거죠. 물론 이 5, 6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이 되겠죠. 재수를 할지 아니면 저는 전문대를 안전으로 깔고 갈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시를 깔고 갈지. 자, 그런데 이 5, 6번의 원서를 쓰실 때에는 가급적 종합보다는 교과 전형 그리고 기회균형 전형보다는 일반 전형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원서 1, 2번 이때를 가급적이면은 기회균형 전형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저희 전공자율 선택제가 기회균형 전형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의 하두인 이 전공자율 선택제도 적절하게 활용하는 그런 좀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 제가 늘 쓰는 말인데요. 일반 전형하고 적절한 원서 배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6장을 다 기회균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배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전형이 유리하냐, 기회균형 전형이 유리하냐 되게 어렵습니다. 판단. 그러나 그 대학에 내가 진짜 붙고 싶다라면 대학 내에 복수 지원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회균형도 경쟁이 필요한 전형입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유리한 전형이기 때문에 무작정 기회균형이면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갈 거야. 이런 환상에서는 벗어나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회균형 전형으로는 안전보다는 소신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게 기회균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고 모쪼록 제 강의를 듣고 우리 기회균형을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님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